그럼 이어서 2번으로 가자. 문제 2. 아래 보기를 바탕으로 바하고 사의 대조평가시오. 대조평가래. 대조하려면 차이점을 찾아야 되고요. 평가하려면 평가가 봐봐. 여기 보기 기준으로 하고요. 보기 기준. 보기 기준이 예를 들어 바하고 사하고 이 두 가지의 중간에 있다. 그러면 얘를 균형 있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지? 맞지, 그지? 근데 이 보기의 내용이 사에 근접하면 얘 비판해야 되는 거야. 다 반대로 바에 가까우면 얘를 비판해야지. 알겠어?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기의 내용이 객관적이야.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아. 그럼 양쪽을 비판하거나 양쪽의 장점을 이야기할 수 있어. 알았니? 근데 여기는 지금 보니까 대조라는 말이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아마 차이점을 논하는 거. 중간자의 기준이 되겠지. 자, 일단 보기 한번 볼까? 전문가들에 따르면 성공적인 기업 합병을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대. 첫 번째, 자율성. 그러면 당사자 간의 자율적 협력을 말하는 거겠지. 두 기업이 자율적으로 합병이 이루어질 경우 구성원들의 주체적인 참여가 가능하고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성공적인 합병이 된다. 그렇지. 근데 위에 보니까 A국이 B국에 흡수됐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자율적 합병, 자율적 통일이 아니었단 말이지. 그지? 자, 두 번째. 반면에 타율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그러면 상위 주체나 경영진의 변화를 결정하고 구성원들은 이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방식이 되면 어떻게 돼? 성공적인 합병이 되기 어렵다. 그러니까 기준이 뭐라고? 자율성과 타율성이야. 자율성은 훨씬 더 이게 기업에 합병할 때 자율성은 성공적인 합병이 될 가능성이 있어. 근데 타율성은 한쪽으로 끌려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일방적 주장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합병이 매끄럽지가 않겠지. 거기서 분란이 생기고 갈등이 생겨. 그러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면 충돌한단 말이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세요. 점진성이다. 아까 그 제시문에 20년이라는 거 나왔어. 그지? 이런 시차를 두고 차근차근 이렇게 발전하는 거.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경제 교류부터 해가지고 쫙 해갖고 국가 정책, 그 체제를 통일하는 거야. 이것도 점진적이지. 점진적이라는 말은 단계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자, 봐봐. 두 기업이 점진적으로 합병될 경우 구성원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시간을 충분히 갖지 않고 급진적으로 만약에 이루어져. 그러면 구성원들이 변화에 대해서 저항한단 말이야. 받아들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 유기성. 우리가 보통 유기적 이런 말 쓰지. 맞물려 있다. 우리 신체는 각 기관의 세포들이 유기적으로 신진대사, 대사 기능을 한다. 서로 맞물려 있다고. 한쪽이 빠지면 안 돼. 아바타 영화에 보면 1편의 마지막에 이게 산하고 나무하고 거기 나오는 아바타 종족들하고 다 연결이 돼 있단 말이야. 그게 유기적이야. 유기적인 결합 조직은 조직 내 구성원들의 관계가 더욱 공고해지겠지. 그치? 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거나 아니면 또 도움을 주거나 도움을 받거나 이런 관계란 말이야. 좋은 결과를 낳지만 결합이 유기적이지 않으면 너는 너 나는 나 그러니까 되든 말든 관심도 없고요. 협조도 안 하고요. 갈등이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크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자율적이며 점진적이고 유기적인 관계가 됐을 때 합병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업의 합병에 관련된 내용이야. 됐죠? 그러면 바로 한번 가볼까? 바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분단국 A국하고 B국의 통일, 한 국가로 통일체제로 가는 과정을 얘기했어. 그럼 바 한번 볼까? 그럼 여기는 좀 약간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을까? 볼까? 자, 유고슬라비아, 유고하고 슬라비아를 합치면 유고슬라비아야.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요시프 브로즈 티토가 이끄는 정부가 왕정을 폐지하고 설립한 사회주의 연방국가다. 연방국가야. 그러니까 각 연방이라는 게 뭐냐면 지방에 있는, 방이라는 게 조그만 지방 혹은 국가를 말하는 거야. 연방이라는 게 합쳐진 거야. 우리가 대표적인 연방이 어디야? 소련이지, 소련. 소비에트 연합. 이게 소련 연방을 말하는 거야. 유고슬라비아도 유고하고 슬라비아하고 합쳐졌다 그랬잖아. 그때 티토가 왕정을 폐지하고
사회주의 연방국가를 만들었어. 하나의 국가 안에는 세 개의 종교가 있는데 정교, 카톨릭, 이슬람 8개의 민족. 아 복잡하네 그지? 어마어마해. 6개의 공화국. 이렇게 공화국이 다 나누어졌다. 그러면 2개의 자치주. 아 여기 또 있어. 코소보까지. 코소보에 그때 대단한 일이 있었지 그지? 전에. 하지만 유고 연방은 설립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아 이건 누가 봐도 통합이 어려운 상황이야. 생각해봐. 이거 자율적으로 통합이 가능해? 이렇게 많이 분리되어 있는데? 안 되지요. 그치? 티토는 다양한 민족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갖지 않았고 점진성이 없었고요. 자율적이지도 않고요. 일부 티토가 왕정을 폐지하고 연방을 수립했잖아. 그러면 티토라는 지도자가 일방적인 것이잖아. 그지? 그러면 저 사람들은 타율적인 어떤 통합에 놓여진 거고, 그렇다면 거부감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 그 다음에 시간도 점진적이지 않았대. 일부 민족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거 타율이야 타율. 이들이 하나의 국가로 묶여버렸어. 그 결과 민족 간의 긴밀한 연결 없이 유기성도 없다고요. 티토이즘이라는 정치 이데올로기 하에서 느슨한 연방국이 유지됐다. 그러니까 끈끈한 결합이 없단 말이에요. 즉 유기적인 관계가 아니죠. 하지만 정치적 구심점 역할을 해오던 티토가 1960년에 사망하자 연방 통제력이 약해졌고 그 후에 정치적 이념 아래 잠잠했던 민족주의가 다시 부활했어. 민족주의가 부활하면 몇 개? 8개라고 아까 안 그랬나? 그쵸. 8개로 찢어져야 맞는 거지. 각 공화국의 독립을 선언했고 공화국은 또 이렇게 뭐라고 돼 있어? 6개의 공화국으로 돼 있단 말이야. 결국 1990년대 세르비아인, 크로아티아인, 보스니아 무슬림 사이에서 벌어지는 유혈 사태로 인해서 민족 간의 관계는 분절되었고 유고 연방은 해체에 이르렀다. 자, 그럼 얘의 문제는 뭐야? 아까 얘기했던 자율적이지도 않고요, 점진적이지도 않고요, 유기적인 것도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갈등과 충돌, 원만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렀단 말이야. 일방적이고 강요하고, 즉 정치 이데올로기에 구심점이 있었는데 구심점 사망 이후로는 더 이상 결속력은 유지되지 못했다. 됐습니까? 응? 네. 여기 유기적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그럼 따져보면 뭐냐면, 자, 적극적인 노력을 했어. 자발적. A국이 이를 받아들였어. 이것도 자기 의사 표현한 거야. 자발적. 맞죠? 그 다음에 20년간이라는 게 여기 나왔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뭐라냐면 경제, 과학, 기술. 이거 봐. 이건 정치가 아니잖아. 국가체제가 아니잖아. 이런 단계별, 분야별, 그 다음에 점진적인 과정을 거쳤단 말이야. 그리고 마지막에 유기적인 관계로 딱 맺어진 거야. 정치와 경제가 한 몸이 돼버렸어. 처음에 경제부터 시작했는데 과학기술 분야까지 확대하다가 마지막에 정치까지 결합시킨 거야. 그러니까 유기적 관계가 성립한 거지. 그치? 자, 그러면 문제가 뭐였냐면 이 보기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세 가지 키워드는 다 나와야 돼. 자율성과 점진성과 유기성.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설명해야 되겠지. 자, 그러면 먼저 과국가하고 사국가 이미 다 나왔어. 과국가는 어떤 식으로 통일했다고? 자, 첫 번째 자율적이고 점진적이고 유기적인 방식, 유기적인 결합 방식으로 통일이 진행됐어. 반면에 사국가는 어때? 그럼 반대로 뒤집으면 되잖아. 뒤집으면. 알았니? 자, 그러면 이 유기성이 존재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하나의 통일된 국가로 번영할 수 있었던 게 A국가, B국가의 통일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유고슬라비아, 유고 연방체제가 붕괴된 건 왜 그럴까요? 를 얘기하기 전에, 자, A국, B국, 자, 구성원들이 자율적이라는 게 뭐야? 강제가 아니야. 강압이 아니야. 강압이 아닌 본인의 의사, 스스로의 의사에 의해서 주체적으로 통일했다고. 그러니까 그 안정적인 통일이 가능한 거지. 둘째, 점진적. 20년에 여러 분야, 정치가 아니라 경제부터 시작해서 분야별로 차차차차 단계별로 발전시켰고 마지막에 정치 분야까지 결합시키면서 점진적인
통일 단계로 이어갔다. 세 번째, 유기적이라는 게 지금 나온 대로 정치, 경제 모든 분야별의 서로의 결합이 이루어진 거야. 됐지? 근데 유고슬라비아는 그게 아니란 말이야. 하나하나 얘기해봐. 제일 처음에 자율적이야? 아니죠. 타율적이잖아. 한 지도자, 티토라는 지도자의 정치 이데올로기를 기준으로 통합의 기준이 된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자율이 아니라 타율적으로 진행됐어. 그리고 굉장히 급진적으로 진행됐어. 그러니까 벌써 자율성과 점진적이 깨져버린 거지. 그 다음에 여긴 지금 6개의 공화국이 하나의 연방이 됐단 말이야. 이것도 역시 공화국 입장에서는 타율성이란 말이야. 정치 이데올로기는 같지만 왕정이 아니라 공화정이란 말이야. 이해되니? 정치 이데올로기는 공화정에 의해서 통합이 됐지만 이거 같아. 각각의 공화국이 원래 분리되어 있었단 말이야.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문제 1번에 결합 분리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래도 돼. 1번에서 얘기한 얘기랑 그 키워드를 가지고 얘기해도 된다고. 자, 그리고 정치적 구심점이 티토였는데, 개인이었는데 그 구심점이 사라지면 어떻게 된다고? 이 결합은 유기적 결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해체되는 거죠. 이해됐어? 이게 2번 내용이야. 잘 정리하면 돼. 상당히 난이도가 중하 정도로 아주 쉬운 문제야. 2번 답안지야. 예시답안이고 참고해. 바의 A국과 B국의 통일 과정은 그 보기에 나온 대로 자율적이며 점진적인 방식으로 진행됐지, 그지? 그리고 각 분야에서 유기적 결합으로 완성됐어. 성공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 먼저 자율성 측면에서 본다면 강압이 아닌 구성원의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의사로 통일이 결정됐다. 두 번째, 점진적 측면에서 본다면 20년이라는 장기간 또 분야별로 단계별로 교류 협력을 통해서 안정적인 통일을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정치 분야, 경제 분야의 유기적 연결. 이것은 하나의 국가로 통합된 좋은 사례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보기에 나와 있는 자율성과 점진성과 유기성 이런 것들이 골고루 적절하게 발휘됐기 때문에 하나의 국가로 통합되는 좋은 사례에 해당돼. 반면에 유고슬라비아의 통합 과정은 좀 문제가 있었지. 세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타율적이라는 거, 그 다음에 방식이 너무 급진적이었다는 거, 그리고 구성원 간의 유기성도 결여됐다. 결여됐다라고 써줄게. 결여되어 결국 해체된 실패 사례에 해당된다. 자, 뭐 볼까?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바탕이 된 건 사실이지만 티토에 의해서 다양한 민족, 종교, 공화국 이런 타율적인 병합에 해당되는 예다. 이 타율적이라는 것이 자율성이 배제된 거지, 그지? 그리고 구성원들 간의 의견 수렴에 충분한 시간이 아닌 급진적인 과정에다가 구성원들 사이의 유기적 연결도 느슨해졌어. 결국은 하나의 통합된 국가로 발전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자, 티토가 사망함으로써 갈등이 표출되고 결국 유고연방은 해체 수순이 된다. 이렇게 해서 통합 과정이 한쪽은 이 기업의 병합에 갖추어야 될 요소를 골고루 갖추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통합 과정도 합리적이었고 통합의 결과도 안정적이었고, 그러니까 이건 좋은 통합의 예가 되겠지, 그지? 하지만 유고연방, 유고슬라비아는 그런 부분에서 전혀 반대의 성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유기성도 없고요. 결국은 해체 수순으로 마감된 것이다. 이게 지금 보기를 바탕으로 두 국가, 즉 두 국가는 아니지 바하고 사에 나타나 있는 통합 과정의 문제, 통합 이후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야.